RPM 57쪽에 362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일 때, 그러면 합이 6이 되는 경우 몇 개 안 되잖아요. 1호, 2사, 3삼, 4이, 5일 이렇게 5가지밖에 없거든요. 그것들 중에서 두 주사위의 눈이 모두 3일 확률은, 그랬으니까 5가지 중에서 요거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5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건부 확률 하면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PA분의 PA 교집합 P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NA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원소의 개수로 바꾸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그냥 직접 이렇게 그 원소들을 나열할 수 있는 경우에는 5가지 원소가 분모에 깔리는 거고, 그 5가지 중에 요 한 가지만이 교집합에 해당되기 때문에 바로 5개 중에 하나 5분의 1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363번 문제입니다. 2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제비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당첨이 2개, 꽝이 3개 이렇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제비를 1개씩 2번을 뽑았는데요. P1이라고 하는 건 2개의 제비가 모두 당첨이에요. 그럼 처음 뽑았을 때 당첨, 그럼 당첨 하나 가져갔고요. 남은 4장 중에서 또 뽑았는데 또 당첨. 그러면 4장 중에 당첨 1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0분의 2, 10분의 1이고요. P2는 뭐냐면 처음에는 꽝이 나오고 두 번째 제비만 당첨입니다. 그럼 처음에 꽝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꽝이 하나 줄어들었으니까 요게 2가 됐겠죠. 그럼 4개의 제비 중에 당첨이 2개니까 당첨을 뽑을 확률은 4분의 2가 돼서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1, P2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10분의 4, 5분의 2가 이 문제 답이 되겠네요. 364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시험에서 A는 합격하고 B는 합격하지 못할 확률이 5분의 3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냥 편의상 A가 합격할 확률 요거를 소문자 A라고 하고요. B가 합격할 확률 요거를 소문자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두 사람의 합격과 불합격은 서로 독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는 합격하고 B는 합격하지 못할 확률 요거는 A 곱하기 1-B라고 쓸 수 있죠. 그것이 5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A 또는 B가 합격한다. A 또는 B가 합격한다라는 것은 합집합이죠. A 합집합 B니까 요거는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의 확률인데, A 교집합 B의 확률은 독립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A 또는 B가 합격한다 라는 것은 얘를 나타내는데, 얘는 A의 확률에다가 B의 확률을 더해주고 거기서 교집합의 확률을 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각각의 사건은 독립이기 때문에 이 교집합에 해당되는 요거를 우리가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2가지씩을 얻었는데 이 두 식을 잘 보면 요게 A-AB가 5분의 3이다 이런 내용인데, 똑같은 녀석이 여기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이 합쳐가지고 요게 5분의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B의 값이 얼마냐? 5분의 1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B 값을 구해버리면 그 B를 이제 요 식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A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B 자리에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4A가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5 날려버리고 4로 나누면 A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A가 합격할 확률이니까 이게 그대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요. 네, 365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학생은 평균적으로 5문제 중 4문제를 맞힌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학생이 문제를 맞힐 확률을 얘기해 준 거죠. 어떤 문제를 맞힌다 그러면 4분의 3의 5분의 4의 확률로 이 문제를 맞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번부터 4번까지 4문제가 출제된 시험에서 3문제 이상을 맞췄을 때, 그랬을 때 1번 문제는 틀렸을 확률. 자, 이거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죠? 자, 1번 문제를 틀렸을 확률입니다. 그런데 언제냐면 3문제 이상 맞췄을 때, 3문제 이상 맞췄을 때 1번 문제는 틀릴 확률이에요. 그럼 요거는 이제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P 3문제 이상 맞출 확률, 요거 분의 분자에는 P 1번을 틀리고 교집합 3문제 이상 맞힐 확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분자를 잘 생각해 보면 분자 4문제 중에서 3문제 이상을 맞았어요. 그런데 1번을 틀렸대요. 그 얘기는 1번 틀리고 2, 3, 4번을 다 맞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분자의 확률은 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번을 틀리고 2, 3, 4번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1번 틀릴 확률 5분의 1, 2, 3, 4번 다 맞출 확률 5분의 4의 세제곱, 요것이 분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는 3문제 이상 맞출 확률 그랬으니까 3문제 이상이면은 4문제를 다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3문제 맞추고 하나 틀릴 수도 있죠. 그럼 4문제를 다 맞출 확률은 5분의 4의 4제곱,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자,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출 확률은 독립시행으로 쓰면 되겠죠. 4번의 시도 중에 3번이 성공할 확률의 세제곱, 실패할 확률의 1제곱. 자,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조건부 확률에 맞는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5분의 4의 세제곱씩 지워버릴게요. 여기 세제곱, 요거는 요 하나 남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5분의 4 플러스, 얘도 5분의 4네요. 5분의 4 플러스, 요거는 5분의 1이네요. 그래서 분모 분자 5씩 곱해버리면 8분의 1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366번 문제입니다. 자, 철수라는 친구는 어떤 장소에 들렀다가 떠날 때 3분의 1의 확률로 우산을 두고 나온대요. 미쳤네요. 그죠? 우산을 이렇게 잘 잃어버려요. 맨 처음에 학교에 갔어요. 학교. 그 다음에 분식집에 갔어요. 그 다음에 서점에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어라, 우산이 없어졌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럼 학교에 놓고 왔든지 분식집에 놓고 왔든지 서점에 놓고 왔든지 이 셋 중에 하나가 벌어진 건데, 학교에 놓고 왔을 확률은 그냥 3분의 1이죠. 그죠? 내가 우산을 들고 학교에 갔는데 3분의 1의 확률로 놓고 오는 거니까 놓고 왔다. 그럼 3분의 1의 확률이 학교에다가 놓고 왔을 확률입니다. 그러면 분식집에다 놓고 왔을 확률도 3분의 1이냐? 아니죠. 왜? 분식집에다가 우산을 놓고 오려면 일단 학교에서는 잘 챙겨 왔어야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산을 챙겨 오고 분식집에다가 잃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앞에 요게 붙어야 됩니다. 요렇게. 학교에서는 안 잃어버리고 분식집에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서점에다 놓고 오는 건요, 학교에서도 안 잃어버리고 분식집에서도 안 잃어버리고 서점에 와서 이제 잃어버린 거니까 요게 이제 서점에 놓고 올 확률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면 여기 있는 요것들을 다 더한 게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죠. 얘네를 더하겠습니다. 요것도 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것도 더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니까 분모에 이만큼을 깔아놓고, 그래서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근데 그 우산을 분식집에다가 놓고 온 경우, 분식집에다가 놓고 온 확률, 그러면 요거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분식집에다가, 그러면은 요 확률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분모 분자에다가 전부 다 27을 곱해버릴게요. 27 곱하면은 9 플러스 6 플러스 4, 여기는 27 곱하면은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9분의 6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366
7번 문제입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10개의 제품 중에 2개가 불량품이에요. 근데 이 상자에서 임의로 1개씩 꺼내어 검사하고 불량품을 모두 꺼내면, 불량품이 2개 있으니까 2개를 다 잡아내면 검사를 끝낸다. 그랬을 때 네 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날 확률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검사가 있겠죠. 그러면은 불량품, 정상품을 동그라미라고 하고 불량품을 X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랬을 때 네 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난다 그랬으니까 4차에는 무조건 불량품을 뽑아야 돼요. 그죠? 4차에는 불량품을 뽑아야 되는데 이 불량품이 두 번째 불량품이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1차부터 3차 여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불량품 하나와 정상품 2개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1, 2, 3차를 다 한꺼번에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은 꺼낸 제품을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이게 1차에서 정상품, 2차에서 정상품, 3차에서 불량품 이런 확률과 여기서 정상품, 여기서 불량품, 여기서 정상품 이런 확률과 자, 요렇게 될 확률들이 각각 달라요. 그죠?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독립시행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일이 따져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계산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자, 맨 처음에 정상품을 뽑을 확률 10분의 8입니다. 곱하기 2차에서 또 정상품을 뽑을 확률 9분의 7입니다. 자, 3차에서 불량품을 뽑을 확률 8분의 2겠고요. 4차에서 불량품을 뽑을 확률 8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분자는 87, 56, 112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요거 정상품 10분의 8, 두 번째 불량품 9분의 2, 세 번째 다시 정상품 8분의 7, 네 번째 불량품 이거 8분의 1이 아니네요. 7분의가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7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분의 얼마인가요? 10분의 2. 그 다음에 요거는 9분의 8. 그 다음에 요거는 8분의 7.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7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계산을 해보면 결국 분자에 올라갈 숫자들은 다 똑같죠? 그쵸? 뭐 순서가 조금씩 뭐 분자, 분모의 조합이 바뀌긴 했지만 분모는 1987, 분자는 8271 이렇게 된다. 그쵸? 결국 첫 번째 계산은 요 놈이랑 똑같은 것이 3번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서 계산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요. 그러면 여기 3이랑 얘랑 한번 약분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8로도 약분되네요. 8로 약분시켜주면 요게 14가 되겠고, 요거 지워지고, 또 7하고 또 약분되면은 요게 2가 되겠고, 얘랑 또 약분되면은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남은 것은 15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은 5번이네요. 네, 368번 문제입니다. 자, 요런 그림이 있고요. P가 주사위를 던져서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가는 거고요. 4 이상의 눈이 나오면 Y축 방향으로 위로 한 칸 이렇게 움직인대요. 그랬을 때 P라는 점이 색칠한 부분을 지나간다. 이 색칠한 부분을 지나간다라고 하는 건 지금 요 지점과 요 지점, 이 두 점 중에 적어도 한 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지나가는 거죠.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지나갈 확률이 얼마일까 생각해보면 A를 지나갈 확률, 그것을 PA라고 할게요. A를 지나갈 확률은 반드시 4번 처음 딱 시작해가지고 4번 움직이는 동안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을 가야만 A점을 지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죠. 뭐 오른쪽 위 해도 되고
오른쪽 위 해도 되고 순서는 상관없고 어쨌든 4번의 시도 중에 2번이 오른쪽, 2번이 위쪽이 나오면 A점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독립시행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4분의 2 한 다음에 자,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것도 2분의 1이니까 요거 제곱해주고 4 이상도 2분의 1이니까 요것도 제곱해주면 요 확률이 얼마냐면 16분의 6이 돼가지고 8분의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지나갈 확률을 생각해 볼까요? B를 지나갈 확률. 자, B를 지나가려면 5칸을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 딱 시작하고 5번의 움직임이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 이렇게 가야지만 뭐 순서는 중요하잖아요. 오른쪽 3번과 위 2번이 나와줘야지만 B점을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 독립시행으로 5번 중에 3번이 오른쪽이 나오는 거죠. 2분의 1의 세제곱. 그리고 2번은 위쪽이 나오는 거죠. 2분의 1의 제곱.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32분의 5c이니까 10이죠. 이게 16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은 이 두 가지를 그냥 더하면 될까요? 뭔가 찜찜하죠? 그쵸? 이 두 가지를 그냥 더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죠? A도 지나가고 B도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존재해요. 그래서 A도 지나가고 B도 지나간다 그러면 일단 A까지 갈 확률이 8분의 3이잖아요. A까지 갈 확률이 8분의 3이고 거기서 A에서 위로 올라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A, B를 모두 지나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확률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가지고 16분의 3 요것이 바로 교집합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은 요 놈이랑 요 놈을 더한 다음에 거기서 교집합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16분의 6이니까 16분의 6이랑 16분의 5랑 더한 다음에 16분의 3을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과적으로 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